지리를 통해 본 세계 역사. 지리의 힘. 2. 팀 마샬. 4위 2022. 지리의 힘 1편을 분실하는 바람에 마저 다 읽지 못한 게 늘 아쉬웠는데 7년 만에 2편이 출간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지리는 내가 정말 좋아했던 과목 중 하나다. 학창 시절 지리 시험만큼은 단 한 문제도 틀려본 기억이 없을 정도이다. 해과 부도를 옆에 끼고 살면서 세계 지리를 익히고 각 나라의 수도와 국기를 외우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다. 지리 관련 서적들을 읽다 보면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가득 해집던 기억은 지금까지도 생생하다. 세상은 변하지만 지리는 변하지 않는다. 세계 각국의 지리나 지형은 거의 고정되어 있다. 터 잡고 사는 사람만이 시대에 따라 달라질 뿐이다. 이렇게 고정된 지리, 지역의 특성이 그곳 사람들의 의식구조 속에 녹아들면서 전통과 관습이 형성된다. 소위 지역성이나 민족성이란 것들이 이때 길러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를 기반으로 역사가 만들어지고 세상이 변한다. 지리는 인간이 쉽게 바꿀 수 없는 것이기에 상수로 존재하고 오직 인간들의 욕망과 상황이 변수로 영향을 미쳤을 뿐이다. 이 책은 호주,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영국, 사헬 지역, 스페인, 에티오피아 등 지리가 각 나라의 운명에 어떤 파동을 일으켰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 소개한다. 따라서 책을 읽을 때 구글 어스를 컴퓨터에 띄워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지리적 위치가 정치나 주변 국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이 지정학이다. 예컨대 이란은 거대한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어 보병이 침입하고 점령하기 어려운 나라이다.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는 신속히 병력을 투입했던 미국이 이란의 경우 자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이러한 지정학적 이유 때문이다. 역사상 이란을 제대로 점령했던 것은 기원전 4세기경 마케도니아의 지배자 알렉산더 대왕뿐이다. 호주도 태평양 남단에 따로 위치하고 있으니 국방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듯하다. 하지만 생각보다 중국과 가까울 뿐 아니라 한국이나 일본에서 정유에 들어오는 석유 물동량이 대부분이 남중국해와 물라카 해협 일대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이 지역이 호주의 숨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지금의 사우디 가문이 형성되기까지 지단한 역정을 거쳤다. 1930년대까지만 해도 빈국에 속했으나 갑자기 소유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국제사회 내 존재감이 치솟은 것이다. 그러한 사우디 가문에서 빈 라덴 같은 사람이 나오게 된 복잡한 중동의 정치 역학에 대해서도 이 책은 잘 알려준다. 그리스와 튀르키예가 서로 반목하고 경쟁하는 것도 결국 지리와 관련이 있다. 신이 흙을 채로 걸러 뿌려서 생겼다는 그리스는 6천 개가 넘는 섬들과 에게해, 지중해, 이오니아해에 둘러싸여 있다. 북쪽의 산들은 적의 위협을 막아주는 요새였지만 교역을 하는 데는 큰 장애물이었다. 그래서 그리스는 해상으로 나가게 되었다.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바다 교역률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이어왔으나 오랫동안 트르키예의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었다. 오스만 트르크나 셀주크 트르크는 엄청난 힘을 가진 국가였기 때문이다. 지금도 그리스와 트르키예를 통해 시리아나 아프리카의 난민이 유입되고 있어 EU와의 관계 또한 불편한 입장이다. 나라가 어느 곳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다른 국가의 문제까지도 떠안게 될 수 있는 것이다. 트르키예는 과연 민주주의 국가로 남을까? 아니면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가 될까? 사헬 지역에 대한 강대의 관심은 언제까지 유지될까? 바다와 접하지 않는 에티오피아가 바다를 통해 진행하는 교역량이 85% 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바다와 접하지 않는 에티오피아가 바다를 통해 진행하는 교역량이 85%나 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바스크와 카탈루냐를 스페인이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구 곳곳의 지적 갈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인류가 존재하는 한 끝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문제를 인지하면 답은 보이기 마련이다. 이 책을 통해 그 실마리를 고민해 볼 수도 있으리라.